해가 지고 골목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영수는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옷깃을 여미고 외투를 챙겼어요. 오랜만에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정을 불러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죠. 문을 나서기 전 냉장고 위에 놓인 돋보기를 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마을 버스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가는 동안 버스 창밖에는 분식집과 세탁소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줄지어 치킨 가게에서 포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돼지갈비를 먹고 싶다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지난달에 병원에서 건강이 좋아졌다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더 입맛을 살리고 싶었죠.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자 준호와 미정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여기요. 준호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얼굴에는 어딘가 피곤한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얇은 코트를 여미며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식당 거리는 주말이라 그런지 꽤 붐볐습니다. 불판 연기와 달큰한 양념 냄새가 골목마다 배어 있었어요. 영수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돼지갈비 어때? 오랜만이잖아. 미정은 잠깐 멈칫하더니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갈비는 좀 비싸서 부담이에요. 근처에 해장국집 있던데요? 준호는 한숨 섞인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는 말없이 따라갔어요. 해장국집은 오래된 간판이 걸려 있었고 문 앞에는 사람들이 몇 명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테이블은 빼곡했고 메뉴판은 벽에 낡은 채 걸려 있었어요. 주문이 들어간 주방에서는 바쁘게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가장 저렴한 메뉴 2개를 주문했습니다. 준호는 물컵을 나르며 바쁘게 주변을 살폈죠. 영수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에 손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돼지갈비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어요. 마늘 굽는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고 사람들은 소주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영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밥 한 숟가락을 떠넣었어요. 준호는 미리 계산서를 확인하듯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정은 영순이 먹는 속도를 재촉하듯 앞치마를 챙겼습니다. 식사는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준호는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고 미정은 입가에 형식적인 미소만 남겼죠. 엄마 잘 들어가세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늦은 저녁 공기가 차갑게 목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주변 상점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어요. 버스가 멈추자 영수는 가볍게 몸을 실었습니다. 비어있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돼지갈비집의 밝은 간판은 멀어져 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는 라디오 음악만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영수는 창문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따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정기 검진을 마치고 근처 마트에 들렀습니다. 병원비도 아껴야 했기에 장바구니에는 라면과 달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담겨 있었어요. 마트 안은 주말 행사 안내 방송이 계속 흘러나오고 계산대마다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과일 코너를 지나 고기 코너로 향하는 길, 멀리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장바구니를 가볍게 끌고 그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카트 2개를 끌고 서 있는 사람은 준호와 미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곁에는 미정의 부모, 사돈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사돈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었고 미정은 카드 혜택을 설명하며 계산을 도왔습니다. 이건 선물 세트고요. 이건 소갈비예요.
오늘 행사가로 싸게 나왔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카트 안에는 큼지막한 고기팩과 비싼 과일 바구니가 가득했습니다. 몇 초 동안 영수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장바구니에서 라면이 비닐봉지를 삐죽 내밀고 있는 자신의 손이 조금 작아 보였어요. 사돈 부부는 고기 상태를 살피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는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꺼내 들고 있었죠. 직원은 큰 금액을 결제한다며 사은품으로 수건 세트를 챙겨주었습니다. 다음 주에 식사 같이 하시죠. 고깃집 예약해 둘게요. 사돈 아버지가 웃으며 말하자 준호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미정도 손뼉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날 꼭 시간 비워두세요. 네 사람의 표정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영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장바구니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돼지갈비 한 끼도 부담스럽다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울렸습니다. 고기 코너 위로 매달린 광고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지만 영순의 머릿속은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돌려 계산대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계산대 직원은 적립카드를 내미는 영순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적립 도와드릴게요. 네, 부탁해요. 짧은 대답 뒤로 말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카드 단말기에서 찍히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장바구니는 가벼웠지만 발걸음은 묵직했습니다. 마트 출입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영수는 비닐 손잡이를 꼭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멀리 주차장 끝에서 준호 부부와 사돈이 차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또 한 번 웃으며 헤어짐의 손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햇빛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그림자는 바람에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마트에서 돌아온 영수는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은 무겁지 않았지만 손끝이 유난히 저린 듯 아팠어요. 집 앞 벤치에는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그렇듯 손주 자랑으로 대화를 시작했지만 이내 다른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우리 큰애는 속을 좀 썩여요.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뜸해요. 한 할머니가 한숨을 쉬자 다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아예 집을 작은 애 이름으로 돌렸어요. 속 시원하더라고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오랜 결심이 깃든 말이었어요. 지나가는 산책객들은 강아지를 끌고 산책했지만 벤치 위의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부모 무시하는 자식한테 상속해줄 이유가 어딨어요. 나도 다 준비해놨어요. 다른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흥분하지 않았고 원망을 크게 내뱉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오래 묵은 결정을 털어놓듯 담담하게 말했죠. 영수는 그 말을 조용히 들으며 벤치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날씨는 맑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살짝 흐려졌습니다. 마트에서 본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소갈비와 선물 세트를 가득 담은 카트, 환하게 웃던 준호와 미정, 그리고 사돈 부부의 모습. 돼지갈비 한 번 못 먹는다던 말이 얼마나 자연스러웠던지 그 표정까지 또렷하게 생각났습니다. 벤치 근처의 나무는 낙엽을 떨어뜨리고 있었고 바람에 잎이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영수는 장바구니 끈을 살짝 옮겨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 조용한 실내가 낯설 만큼 적막했어요. 식탁 위에는 혼자 먹다 남긴 반찬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찬장에서 서랍을 열자 오래된 서류철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등기권리증과 오래전 작성한 상속 관련 서류가 고이 꽂혀 있었어요.
영수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서류였지만 지금은 결심하는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류철을 식탁에 올려둔 영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법률 상담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가까운 사무실 몇 곳을 비교했어요. 평점이 높고 친절하다는 후기가 많은 곳을 골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네, 상담 예약하고 싶어요. 통화가 끝나자 휴대폰 캘린더에 일정이 등록되었습니다. 날짜 옆에는 작은 빨간 점이 찍혀 있었어요. 영수는 캘린더를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화면을 껐습니다. 거실 창밖에는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벽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영수는 묵직한 심장 소리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참고 넘겼던 모든 순간이 스쳐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조용하고도 확실한 결심이 마음속에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며칠 뒤 영수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낯선 건물 복도를 걸으며 손에 쥔 서류철을 꼭 잡았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젊은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류철을 건네받은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등기권리증과 상속 관련 서류를 차례로 살펴본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절차만 밟으면 괜찮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영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과 고민이 한 겹씩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변호사는 증여 취소 절차와 유언장 변경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이 인쇄된 종이가 건네졌습니다. 영수는 돋보기를 꺼내 직접 항목 하나씩 확인했어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은행 제출용 인감도장, 그리고 추가 확인 서류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조금 번거롭고 복잡해 보였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버스를 타고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대기표를 뽑고 의자에 앉자 노인들이 줄지어 앉아 번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하게 안내했고 영수는 천천히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았어요. 도장을 찍어야 할 때에는 손이 약간 떨렸지만 도장 자국은 선명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은행이었습니다. ATM 근처에서는 학생들이 용돈을 입금하고 있었고 창구 앞에는 회사원들이 서류를 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직원은 상속 구조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 문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영수는 영수증을 차곡차곡 서류철에 끼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소에 들렀습니다. 창구 직원이 필요한 서류를 다시 점검하고 변경 신청서를 출력해 주었습니다. 영수는 차례대로 사인하고 서류철을 정리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도장과 사인이 들어간 서류가 접수되자 안내 도장이 쿵 하고 찍혔어요.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영수는 변호사 사무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완성된 봉투가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검은 글씨로 증여 취소 및 유언장 변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봉투의 무게가 유난히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발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겨울바람이 볼을 스쳤고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영수는 가방을 여미며 천천히 인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서자 길 건너 고깃집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갈비 사진이 큼직하게 붙어 있었고
손님들이 줄을 서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영수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아무 말도 아무 표정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영수는 조용히 올라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분명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가 오늘 바꾼 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었습니다. 며칠 뒤 준호 부부의 집 앞에는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창문 너머로 어떤 손님이 왔는지 궁금해하며 슬며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거실 창문은 환하게 조명이 켜져 있었고 커튼 사이로 넓은 식탁이 보였어요. 식탁 중앙에는 프리미엄 등급의 한우가 돌판 위에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색색의 과일 바구니와 와인 병이 줄지어 서 있었고 케이크 상자까지 올려져 있었죠. 준호는 와인잔의 얼룩을 다시 한번 닦아내며 긴장한 표정을 감추려 했습니다. 미정은 새로 산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데우고 있었어요. 거실장 위에는 사돈이 준 선물이라고 적힌 고급 도자기 세트가 반짝였습니다. 커튼을 열어둔 창문 밖으로 이웃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집이 평소보다 유난히 화려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곧 벨소리가 울리고 사돈 부부가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미정은 환하게 웃으며 사돈 어머니의 팔을 살짝 붙잡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준호는 사돈 아버지에게 상석을 권하며 의자를 직접 빼주었어요. 거실에는 은은한 음악이 흘렀고 향초가 은근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접시는 반짝였고 식사 자리는 마치 호텔 레스토랑처럼 꾸며져 있었죠. 아이들은 새로 산 장난감을 꺼내 와 자랑했습니다. 사돈 부부는 미정과 준호의 세심한 준비에 감탄하며 미소를 띄었어요. 프리미엄 한우가 뜨거운 돌판 위에서 지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튀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와인 병이 열리는 소리가 울리고 환한 조명이 음식 위를 비쳤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접시를 들고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사돈의 취향을 고려해 준비했다며 연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준호는 소스와 반찬을 챙기며 자신들의 세심함을 강조했어요. 거실에는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누구도 고개 숙여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영순이 없었습니다. 사진 액자 속 가족 사진만이 조용히 거실 한쪽을 지키고 있었어요. 사진 속 영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오늘의 식탁에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마무리될 즈음 준호는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 도착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미정은 당황한 표정을 숨기려 애쓰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거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영순이 차분한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왔어요. 순식간에 식탁 위의 분위기가 한 박자 멈춰섰습니다. 집안의 밝은 조명 아래서 모두의 시선이 천천히 영순에게 향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잠시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영순은 외투를 벗고 의자 등받이에 조심스럽게 걸어두었습니다. 식탁 한가운데에서는 한우가 지글거리며 익어가고 있었지만 방금 전의 활기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사돈 부부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미정은 냄비 뚜껑을 세게 닫아 소음을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갑작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 종지 그릇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죽 가방을 무릎 위로 올려두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에는 단단한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와인의 향기와 고기의 고소함이 섞였지만 그 냄새조차 공기를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역시 눈치를 살피며 장난감을 손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뒤 영수는 가방 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의 모서리는 반듯했고 구겨진 흔적 하나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봉투가 놓이자 모든 시선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혹시 잘못 가져온 선물이라 생각하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영수는 봉투를 사돈 부부 쪽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사돈 아버지는 당황해하며 다시 준호 앞에 봉투를 옮겨두었습니다. 미정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마른 침 삼키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커트러리와 접시가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배경음으로 흐르던 잔잔한 음악마저 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준호는 봉투를 잡고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서류 안쪽에서 등기권리증과 유언장 변경 확인서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어깨는 점점 굳어갔고 미정의 시선은 사돈 부부와 서류를 번갈아 오갔습니다. 사돈 어머니의 미소가 깨끗하게 사라졌고 사돈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안을 채우던 고기 굽는 소리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식탁 끝자락에서 영수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끝은 떨리지 않았고 표정 역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식탁 위 냅킨을 괜히 접었다 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돈 부부도 더 이상 웃지 않았고 아이들까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어떤 꾸짖음도 소리치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날카로운 경고처럼 식탁 위를 휘돌았습니다. 서류 봉투는 여전히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고 누구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한때 화려하던 조명과 향기는 더 이상 자랑이 아니라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사돈 부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겼습니다. 준호와 미정은 간신히 배웅하며 현관문까지 따라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들 얼굴에서 억지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거실의 밝은 조명도 이제는 지나치게 눈부시게만 느껴졌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준호는 뒤늦게 다가와 어머니를 막으려 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접시를 치우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고 눈동자 주변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소파 뒤에 숨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침묵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웠습니다. 현관을 나선 영수는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문 앞에 선 채 그녀를 불러 세우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똑소리가 울리며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남겨진 준호와 미정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화려한 집안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준호 부부는 계속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은 톤을 낮추고 말을 부드럽게 바꾸었고 준호는 문자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짧게 답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침묵이 이어지자 준호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도 휴대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준호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은행에서 보내온 안내 문자였습니다. 상속 구조 변경 완료. 그 작은 문장이
뼈처럼 단단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준호는 그 문자만 바라본 채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미정은 친정 부모에게 괜히 화제를 돌리며 민망함을 감추려 했습니다. 사돈 부부 역시 이후로 연락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체면을 세우던 날을 떠올리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 화려했던 식탁은 이제 부담스러운 기억이 되었죠. 집안은 여전히 깨끗했지만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어느 주말, 영수는 시장에서 작은 돼지갈비를 사들고 나왔습니다. 맞은편에는 손녀 수민이 환하게 뛰어오고 있었어요. 수민은 조심히 봉지를 받아들고 함께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준비된 상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돼지갈비가 연탄 위에서 천천히 익으며 달큰한 향을 퍼뜨렸습니다. 수민은 고기를 잘라 영순의 접시에 올려줬습니다. 학교 이야기를 쏟아내며 밝게 웃었고 영순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비싼 와인도 과한 접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만큼은 그 어떤 곳보다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식당 앞 가로등이 켜지자 길바닥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수미는 자연스럽게 영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작고 따뜻했지만 묘하게 든든했습니다. 영순은 가만히 그 손을 내려다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랫동안 흔들리던 마음이 그 순간에야 비로소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